이번 시간에는 우리 5강이죠. 지층의 나이와 지질시대 파트 문제 함께 볼게요. 자, 바로 첫 번째부터 보죠. 자, 지질 단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림 먼저 해석을 안 하고요. 바로 보기하고 매치를 시켜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화성암 B와 A의 순서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B가 있는 상태에서 부정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명칭이 이게 지층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어떤 이제 퇴적층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A가 관입을 해서 여기에 쌓여 있는 이 지층을 A가 뚫고 들어간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하고 B의 순서를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B가 A보다 먼저 관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습곡과 단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질 구조에서의 순서를 보면은 절단관계 법칙을 활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절단이 된 것이 먼저, 절단한 것이 나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습곡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다 뭐예요? 네, 습곡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습곡을 단층이 어떻게 하고 왔어요? 절단을 하고 자르고 지나간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습곡이 먼저 형성이 된 이후에 단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최소 융기 횟수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최소 융기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보셔야 되죠? 그렇죠. 부정합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지층이 육지로 드러났는지 드러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나무가 있네요. 육지로 드러난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소 융기 횟수 같은 경우는 부정합의 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부정합을 보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부정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는 부정합이 있죠. 자, 그러니까 두 개의 부정합, 즉 최소 융기 횟수는 3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니드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네요. 정답 5번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지질 단면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슷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어요. 바로 뭐가 있느냐? 화강암의 관입 시기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가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은 관입하기 전에 있는 이 석회암층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상 이 사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조금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의 경우는 석회암 또는 이제는 사암의 순서 이렇게 지층이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뭘 하게 되죠? 위쪽에 있는 쉘층이 퇴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화강암이 관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나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화강암이 관입을 한 것이 석회암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다? 네, 쉘까지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순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쉘이 퇴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강암이 관입을 하고 그 이후에 석회암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가와는 두 지층을 비교를 했을 때 가에 있는 석회암 또는 이 사암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고요. 나에 있는 석회암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가에서는 경사부정합이 나타난다. 우리 이걸 보려면 뭐를 보셔야 되죠? 지층이 쌓여있는 층리의 모양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가에서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면 아래 있는 지층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쌓여있네요.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되죠? 휘어져 있어요. 나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경사부정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나에서 쉘에서의 변성 부분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쉘이 퇴적된 이후에 화강암이 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화강암이 관입하고 있는 이 마그마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이 주변부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열에 의해서 접촉 변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의 석회암의 순서들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가에 있는 석회암이 먼저, 그리고 나에 있는
석회암이 나중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질 단면도가 좀 복잡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역시 보기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 볼게요. 자, 가장 오래된 함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순서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비편마암이 있는 상태에서 화강암 A가 이제 간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를 자르고 있는 기저혈감이 있는 부정합이 있고요. 그 위에 C가 퇴적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나요? 네, 부정합이 하나가 더 있죠. 그리고 이 이후에 D가 퇴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요, B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1번이 될 거고, 자, 나머지를 이제 옳게 고쳐보게 되면 A의 절대 연령이 지금 현재 2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C의 경우는 아무리 빨리 쌓였어도 얼마예요? 2억 년 전에 퇴적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퇴적된 시기가 중생대 또는 신생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생대 화석인 삼엽충 화석은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C층 같은 경우는 A가 간입을 한 이후에 퇴적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가 용융되어 있는 마그마 상태일 때 이 둘이 만난 적은 없죠. 그래서 접촉 변성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기저혈감의 경우는 항상 어떤 거? 기저혈감이 있는 그 부정합면 있죠. 부정합면 아래쪽에 위치한 지층에서부터 유래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C의 경우는 D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이때의 기저혈감은 D는 될 수가 없을 거고, 만약 가능한 거를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C보다 먼저 생성이 된 B나 A의 암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융기 횟수는요, 역시 지표로 드러난 지층이고요. 부정합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최소 몇 번? 4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층 AB 구간에 해당하는 암석의 연령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단면도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생성 순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먼저 생성 순서가 빠른 거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암석의 연령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먼저 생성된 것이고요. 두 번째가 B쪽,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상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한 가지 이제 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1, 2, 4번 지층 같은 경우는 연령이 어때요? 거의 일정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의 암석은 화성암이나 또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변성암이나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3번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연령이 이제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퇴적암이구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1번에서부터 순서를 조금 이제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1번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가장 안쪽에서 여기저기 관입을 당한 이 편마암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안산암과 섬노감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섬노감이 안산암을 뚫고 들어간 형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안산암이 2번, 섬노감이 3번, 그리고 이제 부정합이 있고 4번 퇴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A에서 B의 경로로 가자라고 하면은 4, 2, 1, 3의 순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2번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일단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요, 1번과 마찬가지로 편마암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들어진 거는 안산암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한 면은 섬노감이 뭐하고 있어요? 관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A쪽에 있는
셰일이죠. 셰일이 먼저 퇴적이 되고 그 이후에 섭노감이 간입을 했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을 보자라고 하면은 역시 여기에서도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제일 편마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안산함과 섭노감 같은 경우는 각각 부정합 면을 다 관입했어요. 그래서 부정합이 생긴 이후에 뚫고 나온 형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암산함과 섭노감을 보자라고 하니까 섭노감이 안산함을 간입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안산함이 먼저 생성되고 그 이후에 섭노감이 생성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4번 그림을 볼게요. 4번 그림을 보자라고 하면은 역시 여기에서도 편마함이 가장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안산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셰일을 간입했지만 섭노감의 경우는 셰일을 간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섭노감이 두 번째가 될 거고 그 이후에 부정합 있고 셰일층이 쌓인 이후에 안산함이 있는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보면요. 여기에서도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일단은 편마함 그리고 두 개, 안산함과 섭노감이 모두 다 셰일층을 간입했죠. 그래서 셰일층이 있은 후에 두 개가 뚫고 들어간 형태가 되는데 이때 안산함이 섭노감을 뭐예요? 뚫고 들어간 형태가 되죠. 그래서 섭노감이 먼저이고 안산함이 나중이다.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이제 선택지들과 그림을 비교를 했을 때 A에서 B로 가면서 3, 1, 4, 2의 순서가 되는 것. 그렇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질시대 1에서 5에서 생존했던 생물 화석 그리고 각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지질시대 순대 1번이 이제 가장 먼저 5가 가장 최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1번 지층 같은 경우는 어떤 화석을 갖게 되죠? A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그리고 이 시기에만 살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표준 화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찾아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A 화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니은 아니면 디귿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니은 또는 디귿에 분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지역 모두 3번 시대에 생성된 지층이 존재한다. 우리 3번 시대를 보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마 지금 좀 생각을 할 거리가 있을 거예요. 일단 B, C, D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 세 개의 화석이 절대적으로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B만 있을 수도 있고 사실 C만 있을 수도 있고 D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정확도를 조금 다른 지층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하나씩 세 개가 다 또는 두 개씩 있을 수 있는데 먼저 B, C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만 둘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D 같은 경우는 사실 3번 지질 시대도 가능하고 4번 지질 시대도 가능해요. 그래서 좀 별로 좋지는 않은 단계죠. 자, 그리고 B하고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네, 역시 3번 시기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번 시대에 만들어진 지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지층에 B, C가 같이 있거나 또는 B하고 D가 같이 있거나 이거를 찾아주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살펴볼 건데요. 그럼 기억 보니까 B하고 D 이거는 3번 시대에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도요 역시 BD층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디귿의 경우도 역시 BD가 있는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 모두 3시대에 생성된 지층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니은에서 5번 시대,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죠. 이때 만들어진 D가 산출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상 D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가 지금 여러 개예요. 근데 이것만 찾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얘기는 D만 단독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얘가 4번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D만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야. C, D를 반드시 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B, C, D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선 B를 봤을 D를 왜 이렇게 말이 고있니? 자, 니은을 봤을 때 D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 세 개가 모두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A가 가장 먼저 생성된 것이고 그 위에 C, D가 함께 있는 지층 그리고 C가 함께 있는 지층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두 개 있는 이 지층이 언제 거란 얘기죠? 4번이나 3번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D는요, 더 먼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것보다 그렇죠. 5번 시대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넘어가 보죠. 방사선 동위원소 A와 B의 붕괴 곡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각각의 반감기부터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모원소의 양이 절반 50%가 되는 시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A의 반감기 같은 경우는 지금 7억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B의 반감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해당을 하니까 0.5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A의 반감기 같은 경우는 B의 14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7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은 A의 반감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두 번의 반감기가 아니라 한 번의 반감기를 거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을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요.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B의 양, B의 자원수의 양. 이게 B의 양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설마 낚인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약 B의 양이 전체의 4분의 1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반감의 수는 2회. 그래서 나이는 바로 1억. 이렇게 이제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B의 양이 자원수의 양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1대 4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B가 지금 20%가 있는 상태, B의 자원수의 양이 80%가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회 반감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1억 년 동안 역시 아니다라는 거, 그보다 나이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억밖에 없겠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보죠. 지질 단면도와 그리고 붕괴 곡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여기에서 순서를 조금 체크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비석회암이 될 거고요. 이 석회암을 화강암 A가 관입을 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부정합이 있고요. 그리고 D가 퇴적이 된 상태. 그리고 이것을 C가 관입을 했고 또 다시 부정합이 하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A하고 C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 원소 X의 양이 각각 8분의 1인가 4분의 1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A는 지금 반감을 몇 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3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기 때문에 A의 절대 연령은 3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지금 4분의 1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반감의 수 2번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나이는 2억에 해당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A의 절대 연령은 2억이 아니라 3억 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B하고 D는요, 그렇죠, 여기 부정하면 보이시죠? 둘은 부정합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D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시기, 퇴적된 시기가 언제에서 언제가 되느냐? 3억에서 2억 년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D 같은 경우는 중생된 퇴적된 지층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이 화폐석 같은 경우는 신생대 화석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화폐석이 산출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옳은 거는 니은밖에 없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넘어가 보죠.
시생누대, 원생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각각 매치를 시켜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A 같은 경우가 이제 시생누대에 해당을 할 거고요. B가 이제 원생누대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C, D, E가 다 현생누대에 해당을 하게 될 텐데 이 현생누대 중에서 가장 시간이 긴 E에 해당하는 게 고생대고요. 두 번째 해당하는 D가 중생대, 가장 시간이 짧은 C가 신생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보기를 보게 되면 원생누대와 시생누대, 우리가 이것을 합쳐서 뭐 은생누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생대 캄브리아기 이전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성캄브리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판게아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들어지게 되죠? 네, 고생대 페름기 말에 형성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C의 말기가 아니라 이 말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생대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 현생누대 중에서 가장 이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활발한 지각 변동을 받았을 때의 의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인류가 출현을 한 것은요, 가장 최근이 되는 신생대 말시 말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기억하고 티귿,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넘어갈게요. 빙하코어를 이용한 고기후 연구 방법, 그리고 빙하코어를 분석했을 때 산소 동위원 소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빙하코어 같은 경우는 약 한 40만 년 전까지 기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방울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공기방울은 빙하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그 대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함께 갇혀있는 상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만들어졌을 당시에 대기 조성이 어땠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빙하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포함된다는 거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해수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 언제 많죠? 네, 기온이 높을수록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산소 동위원 소비가 높은 시기가 언제죠? B예요.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된다? 기온하고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 시기가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거고 A 시기 같은 경우는 빙하 속 산소 동위원 소비가 적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수증기의 양은 언제가 더 많다? 기온이 높은 B 시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의 빙하 면적은요. 대륙의 빙하 면적의 경우는 기온이 낮은 A 시기가 좀 더 넓게 나타날 거고 기온이 높은 B 시기는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지질시대 세 가지가 이제는 나와 있는데 먼저 A부터 보게 되면 화폐석과 메머드입니다. 그래서 신생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공룡 암모나이트, B의 경우는 중생대, 그리고 C는 3일중 갑주 방추층, 그래서 고생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 옳은 것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질 시대를 시간 순서로 나열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중신의 상태 CBA의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트라이아스기 지랑이 백악기로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생대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넘어갈게요. 현생이온 동안 번성한 주요 동물계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뭐 실험까지도 이제 나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생대, 파충류가 번성을 한 B가 중생대, 포유류가 번성을 한 C가 신생대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최초의 육상식물 이때 언제 등장을 하게 되죠? 최초의 육상식물 같은 경우는 실루리아기의 대기 중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되면 육상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A 시기에 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들어지게 되죠?
신생대의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B 시기가 아니라 C 시기에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 그렇죠. 이때 중생대 B 시기에 표준 화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 되겠네요. 자, 다음 12번째 문제 12번으로 가보죠. 네, 현생이원 동안의 생물 소개수 변화 이렇게 지는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A, 고생대, B, 중생대, C가 신생대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게 되면 우리 아까하고 연결돼요. 최초의 육상식물은 실루리아기 때 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A 시기는 맞아요. 고생대는 맞긴 한데 A 시기 말이잖아. 우리 예전 보게 되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이걸 이제 보통 초기,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로 어디죠? 대봉기 이게 지금 중기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석강기, 페른기 이 정도를 후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생대 초중반 정도에 출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거를 말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식물 같은 경우는 뭐 양치식물은 당연히 이때 번성을 했었고 그리고 거시식물이 출연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비시기 말의 급격한 감소, 중생대 백악기 말에 이제는 5차 대멸종이 있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좀 운석 충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초대륙 형성과 관련이 있는 거는요. 판기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지고요. 대륙풍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멸종을 하게 되죠. 이게 지금 바로 페른기 말의 대멸종, A 시기 말의 대멸종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신생대 같은 경우는 표준화석으로 화폐석과 메머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D급밖에 없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강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